안녕하세요. 장소가 날씨 때문에 바뀌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말씀 뜻을 좀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어젯밤부터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는데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이 어디 도피를 했다고 질문을 하고 제보를 받았다고 그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분명히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습니다.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 선전선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이런 일이 정말 실수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특정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21세기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참 자괴감이 드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서 잘 중심을 가지시고 잘 판단을 해서 기사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체포영장 재집행이나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돼서 거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실 거고, 또 헌법재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어떤 수사나 사법 절차에 대해서 이를 용인하거나 여기에 응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고 나쁜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법치주의의 붕괴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커다란 댐이 작은 구멍에 의해서 붕괴되는 그런 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그런 기조에서 지금까지 있던 어떤 공수처의 수사 진행이나 그 체포영장 집행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왔던 것입니다. 즉, 무효인 체포영장에 기해서 진행되는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너무나 많은 갈등과 혼란과 분열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 강추위에 고생하시는 많은 국민들과 우리 경찰 공무원, 경호처 직원들, 여타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선량한 우리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체포영장 관련된 기본 입장이고요. 그리고 헌재와 관련해서는 내란죄 철회 부분과 대통령 출석 문제를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출석하신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많은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내란죄 철회 부분이라든지
어떤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법칙의 문제, 그리고 헌법 42조의 적용 문제, 그리고 기일 지정에 관한 문제, 여러 문제들이 지금 혼란스럽게 제기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가셔서 말씀을 하실 그런 여건이 조성됐을 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기는 무슨 날짜를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상황에서 어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논란이 많은 상황들이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 관련해서도 기본 입장은 이렇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 또 제가 잘 모르는 거는 우리 두 분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 입장은 아니고 보도자료를 이미 배포해 드렸는데, 내란죄 철회 부분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는 무효이고 각하돼야 된다는 기본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또 판단할 문제이지,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갈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게 굉장히 쉬운 말로 하면 말장난이고 궤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탄핵 사유를 보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소추 의결할 때 내란죄가 돼 있는 것은 형법상의 내란죄로 의율해서 의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철회해서 헌법 위반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헌법 속에는 요건과 절차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 위반은 그 요건과 절차 부분에서 논의가 돼야지, 어떤 내란죄 관련 부분을 글로 그 헌법 위반으로 흡수해서 그 구성 요건으로 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란죄에 자신이 없거나 내란죄에 대한 심리를 통해서 탄핵소추한 것이 잘못됐다거나 약점이 드러나고 또 기일이 조금 연장되는 부분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보도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탄핵소추 의결서에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내란죄가 차지하는 부분이 80%라고 저희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문에서 또는 어떤 행사에서 80%가 제거되고 나면 나머지 20%를 가지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지, 또 그 행사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안 들어간 갈비탕이 나오면 갈비탕입니까? 갈비탕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거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소추 사유의 소추 의결서의 소추 사유에 보면 그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와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놓고 그 헌법 법률 위반을 헌법 법률 위반, 법률에 대한 헌법 법률 위반 계엄 선포 행위, 그리고 그 계엄 선포 행위가 국권 문란 폭동을 해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라는 그 소추 사유 제1항에서는 두 가지 다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 자체를 계엄 선포 행위 자체를 그 헌법 법률 위반으로 탄핵 이 요건이 헌법 법률의 요건을 지체적 요건 위반해서 그 위헌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그 내란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행위를 놓고 다시 이번에는 거꾸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마지막 부분 뭐에 부담을 느낀다고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출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건 뭐 대통령 측 입장에서만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 진행 과정상 필요하다 하면 횟수에 제한 없이 출석하실 것이고요. 물론 질문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출석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경호나 신변 이런 문제를 해결이 돼야 간다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네. 그 체포영장 자체가 원래 위법이라는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사전구속영장은 그럼 청구되면 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대통령이 나오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거기에 응하실 건지 궁금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수처 수사 자체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영장 청구도 불법 청구라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의 어떤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진행되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출석 여부는 이제 법원의 출석, 예를 들면 법원의 출석 일자나 어떤 기관이 정해지면 그리고 영장이 어느 법원에 청구되는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경호나 신변 문제 이런 것들이 선결되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관할이 없는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분명히 공수처의 관할은 중앙지방법원입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주거지를 위해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청구되는 피의자 측의 이익이나 사정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을 서울에 와서 재판받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이 있으니 부산에서 하는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예외 조항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다른 공범들로 지금 수사에서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방법원에 한 것은 소위 많이 요즘 회자되는 영장 쇼핑이고 판사 쇼핑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네. 영장이 법원에서 정식 사전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에 응할 겁니다. 다만 중앙지방 적법한 관할에 네. 의해서 발부가 되면 응하실 겁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수사를 위한 것입니다. 수사 중에서도 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겠다는 목적은 원래 정상적으로 따지면 조사를 위한 겁니다. 체포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무슨 망신주기 이상의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을 청구할 정도여서 마지막 피의자를 조사한 단계가 되면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제 검사 경력, 검사 생활의 어떤 경험에 비추어보면 다른 증거가 다 확보가 됐고 마지막으로 피의자에게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피의자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증거가 다 확보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소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에 응하겠다는 겁니다. 수사가 목표인데 지금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해서 더 이상 대통령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출석해서 거기에 무슨 변명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자기 주장을 하겠습니까? 현재 조사된 상태에서 판단을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조사의 목적이 수사에 있는데 그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반드시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과거에 조사했던 다른 정치적인 사건들에서도 실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무수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리고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나와서 조사받으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피의자 조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하든지 꼭 조사를 해야 되겠다면 사전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라. 그러면 그 절차에 응하겠다. 이런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그 사전영장이나 기소를 해라. 네. 이게 이제 대통령의 그 실제 그 대통령 본인의 의중이고 결정인지 맞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인지. 대통령의 의중이시고 뜻이고 우리 변호인단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소가 이루어지려면 공수처는 인도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결국 이 사건을 공소대교육으로 중앙지검에 해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 중앙지검에서 소환 요구라던가 신병학교 시대에 나섰을 때는 그때 관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뭐 대응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면 대응할 겁니다. 예. 지금 YTN인데요. 네. 그러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라도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가 될 경우에는 응하시겠다는 네. 기소 절차. 예. 공수처도 수사권한 역사를 주장하셨었는데 한달 물어봤어요. 그게 물러서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의 공론 분열을 막고 어떤 국민들이 이 강추에 너무 국민들이 고생하시고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고생하는 경찰들이나 경호처 직원들 이런 희생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문에도 직접 참석할 생각이 중앙에 만약 출석. 신문에 참석할지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신변이라든지 경호 문제라든지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누역이거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뭐 이 기간 내에든 이후에든 만약에 관련해서 중앙에 다시 절차가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임하시나요? 예, 인정할 수 없다는. 거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인하거나 응하는 것은 정말 나쁜 선례가 되고 나쁜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공수처에서 만약에 구속이든 기소든 이후의 절차를 통해서 조사를 하실 경우에 무기권을 행사하신다거나 그런 예정이세요? 공수처에서 조사하는 걸 전제로 묵비권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영장이나 조사는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증거가 다 확보돼 있으면 기소를 하든지 사전 꼭 조사가 필요하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이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조선캐스 김민식인데요. 어제 검찰에서 대통령 직접 배출했다는 게 어떤 점이 다르신가요?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 관련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상의를 드린 거죠. 예. 직접 대면으로 어제 예. 도주 설인이 이런 건 정말 여기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가정적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공수처에서 지금 이미 받은 체포영장을 지급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해보시면 어떻게 주력을 좀 어쨌든 무효인 영장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것은 더 이상 응할 수 없다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도 전향적으로 많은 분들,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 말고 공무원들 갈등하게 하지 말고 공무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다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를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칙적인 말씀을 헌법 원칙이나 수사의 원칙 이런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체포니 구속이니 이런 말씀이 집중돼서 하시는데 대통령은 그 국민들이 선출한 유일한 국가의 대표자고 국가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 영토와 국가의 계속성이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막중한 책무가 있어서 그 외교, 안보, 경제, 국방에 대해서도 총괄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탄핵 심판 제도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 탄핵 심판 제도는 그 국회에서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3분의 2의 찬성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에 따라서 탄핵 심판이 개시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탄핵 심판이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그 소추를 하면 그 법률 위반 여부가 우선적으로 그 부분이 직무 정지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단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우선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죄에서 탄핵 그 소추 사유도 내란죄 위반이라고 내란죄라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판단을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그게 우선적으로 절차가 돼 있고 그것이 유일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내란죄 수사나 이 여부는 탄핵 심판이 결정이 난 이후에 그것이 진행하는 것이 헌법 원리입니다. 원칙, 그 제도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뭐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니까 이 탄핵 심판 절차도 지금 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지 않습니다. 그 점을 원칙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일반인에 대한 범죄 형사소방 원칙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그와 같은 헌법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를 총괄하고 있고 국내를 대표로 하는 헌법 수호 책무인 대통령이 공백이 있으면은 국정 수행에 지장이 초래하고 국가의 안정이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속 수사라고 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는 헌법에 상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일하게 직무 정지되는 건 탄핵 심판이 제기될 때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거 직무 정지만 되는 해도 사실은 외국에 입법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데 그것 자체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안정이나 이런 계속성이나 대외 관계에서도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그 심판을 통해서 해야 된다. 다시 구속 수단이 일반인의 한 원칙, 불구속 원칙 수사에도 어긋나고 또 당연히 대통령의 그 지위에 따른다면 그것은 그 수사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헌법의 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좀 법률적인 헌법적인 측면에서 의아한 기이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먼저 원칙적인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목적이 수사라면 수사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그것은 역대 선례에 비춰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굳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 의도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고 더군다나 관할 위원회에서까지 이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개선하겠다는 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양한 수사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 생각입니다. 그 부분 체포영장 요건과도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설명을 체포영장 의견서도 얘기를 했고 제가 자료를 배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을 소환할 때도 미리 연락을 해서 조사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사정을 듣고 일정을 조정을 합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 법조 출입 기자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그냥 소환장부터 날렸지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먼저 소환을 시작하니까 경쟁적으로 공수처, 경찰이 소환을 중복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어느 기관에 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건 적법한 소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의 요건 중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입니다. 여기는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절차를 밟지 않았고 중첩적으로 난립적으로 소환 조사를 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수사기관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소환하는데 경호나 신변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출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더군다나 수사권의 유무에 대해서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대통령께서 어느 한 기관을 선택해서 간다고 했을 때 제일 유리한 데 찾아갔다고 또 비난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석하지 않은 것이 출석 불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몇 번 질문하셨고 여기. 그래서 KBS 황영규라고.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헌법 심판 먼저 그리고 수사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또 이게 기존 입장이 바뀐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존 입장이 바뀐 건 없습니다. 헌법재판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요건이 갖춰졌는지 안 갖춰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사항입니다. 나중에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계엄을 발령했다든지 또 비상계엄이 부당하다고 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국회의 해제 의결권이고 해제 의결권 이후에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여지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을 통해서 그것을 가려야 된다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전제로 해서 무슨 재수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은 선우를 먼저 얘기한다는 것은 그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위헌 법률을 제정했을 때
그것이 최종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해서 그 법률을 제정한 사람들을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적 요소가 있으면 그것은 탄핵으로 다뤄야 될 문제이지 범죄로 구성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던 사건들의 판결을 많이 봅니다. 그게 항소심이나 대법원에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1심 판사를 법률 위반이라고 해서 체포 감금으로 논의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견제는 국회와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인 것이지 그게 범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현재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런 입장 그게 자꾸 이렇게 딱딱 나눠서 말씀하실 건 아니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리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 직무 정지가 돼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니 빨리 이 혼란을 종식시키고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굳이 선우를 따져서 먼저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준비기일 이후에요. 그거는 2차 준비기일에서 변론한 내용을 이제 제출한 거라 별도로 그 의미가 그때 발언한 내용을 이제 서면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한 겁니다. 그때 이제 헌재에서 계엄 선포나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 요청하셨던 것 같은데 준비가 되셨으면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물론 헌법재판소에 가서 정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답변서를 낼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조금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을 한 배경은 대통령 국정을 운영하는 행정수반이면서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정이 너무 혼란스럽고 나라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 판단을 한 후에 대통령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비상계엄밖에 없다. 비상계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뭐 큰 피해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유혈사태가 생기거나 이런 상황을 막아야 되겠다는 절대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전제하에서 어떤 비상계엄의 계획을 했고 비상계획의 어떤 전체적인 틀을 짰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280명의 병력밖에 가지 않은 것이고 또 무장하지 않은 병력이고 보낸 병력도 부사관급 이상의 어떤 그 갓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 다니다 온 이런 병사들이 아니고 부사관 이상의 좀 고참급 병사들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80명을 가지고는 국회에 예상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혼잡스럽고 어떤 큰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 경찰들에게 외곽 경비를 부탁해서 그런 질서 유지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해제 의결 요구가 있은 후에 바로 해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국회에 군인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국회에 군인이 머문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러니까 11시 반 정도에 왔다가 해제 의결된 직후에 철수를 시작해서 1시 반 정도에 전부 철수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군인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입됐던 병력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한 명도 다친 사람도 없고 많은 분들이 싫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실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실탄 가져갔다고 하는 거기 병사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 어느 보도상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사진을 봤는데 현장에 갔던 병사 중에서 그 시민들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가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제압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투입된 병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엄이라는 것이 꼭 군대를 동원해서 어떤 질서를 어떤 뭐 기본권을 제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엄 원래 본 뜻이 경계에서 알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다음 위기 상황을 대통령께서는 국민들한테 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통해서 알리고 싶으셨던 겁니다. 실제로 본회의장에 들어간 군인은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12명 가지고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조그만 걸 보지 마시고 큰 줄기에서 뭐 여기 있는 남자분들 군대 다 갔다가 오시는 기자도 계시겠지만은 200여 명이면은 이게 중대 규모입니다. 이게 중대. 이게 사단도 아니고요. 이게 분단도 아니고 이게 중대 규모입니다. 이게 중대를 가지고 뭘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겠습니까? 단지 이 국정 상황이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나라가 위기 상황에 있다고 인식을 하셨고 그 상황 인식은 헌재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실 것이고요. 앞으로. 예. 그래서 계엄의 본래 뜻, 경계에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입증 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고요. 다음 기일부터 입증 계획을 포함해서 저희들 증거 신청하고 증인 신청하고 계엄에 관한 답변서 이런 것도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재판에 응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들은 재판 진행 상황 그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 확보하신 게 어제 대통령께서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상의하셨다고 했잖아요. 경찰 내에서 경찰 특공대나 행사 구동대나 이런 체포와 진압에 특활의 인원들을 투입하겠다. 경호처와의 무력 충돌을 거부해서라도 단서를 뚫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미를 느끼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런 국가기관 간 충돌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체포영장 집행이 현장 경력을 앞세워서 무력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기소하거나 영장 청구하면 응한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서 체포를 진행한다는 것은 내란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경비가 임무이고 대테러를 하는 임무이지 어떤 사법 절차에 관여해서 그런 영장을 집행하는 그런 임무는 법에 없습니다. 법에 없는 것을 집행하고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야말로 불법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대통령이 수용해야 되겠습니까? 법의 절차 내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이 된다면 대통령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은 불법이고 무효이고 적법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것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의견을 표시한 것이고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굳이 이런 갈등을 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재판이든 헌법재판소든 당당히 응하시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야당 정치인들, 소위 말하는 거물 정치인들 중에서 체포영장에 불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도 그때 이렇게 무자비한 공권력을 행사한 적 없습니다. 아까 대통령의 어떤 헌법적 지위를 우리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회의원, 어떤 지역의 작은 지역구의 국회의원도 체포 구금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국회의원 과반수의 어떤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은 한 지역구의 대표가 아니라 전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최고의 대의기관입니다. 거기에 그런 위치에 있는 대통령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꼭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저는 내란이라고 봅니다. 그것이야말로 내란이다. 얼마 전만 해도 어느 지역의 초선 의원 영장 청구했는데 국회에서 부결시켜서 법원에 심사도 못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헌법 정신에 비춰보면 지금의 진행되는 수사는 전혀 비례성도, 형평성도, 균형도 맞추지 않은, 적법 절차도 지키지 않는 정말 불행한 사태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서두에 그 법치주의 말씀 많이 네. 하셨는데 어쨌든 서부지방법원에서 두 차례나 어쨌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의 신청도 기다렸잖아요. 어쨌든 어제 이제 법사 현안질의에서 문 소장도 법원의 그런 결정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수사권 있다고 인정받았다. 그리고 이제 법원 행정처장도 제도 내에서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는 게 맞지 체포영장 거부하는 게 조금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법은 특히 처벌에 관한 법률은 문헌에 있는 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의견이나 개인적 주관은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형법의 기본 해석의 원칙은 유추 해석과 확장 해석의 금지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더욱더 문헌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변호인단에서 분석하고 해석한 바로는 전혀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문헌대로 해석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절대적 진리이고 무효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판결 결과가 1심, 2심, 3심 바뀌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는 수사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거기에 110조를 제외한다고 써놓은 것은 명백한 현행법률 위반이고 사법입법이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기각됐는데 이의신청 기각은 셀프 기각이다. 같은 법원에서 했는데 거기에도 전혀 법 해석이 맞지 않는 어떤 형사소송법 137조에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조항을 체포영장에 준용하는 해석으로 갖다 해놨습니다. 체포에는 분명히 216조, 형소법 216조에 의해서 110조, 111조가 준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준용 안 된다고 해석하는 그걸 해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의견이고 틀린 의견이라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했고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관할한 중앙지법법원입니다. 그것이 서부지법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커넥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으시고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이템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기피 신청이라던가 그런 절차는 검토를 안 하시고 그건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될 때 되기 직전이거나 된 후에 그때 설명을 드리고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중앙에서 인정을 받거나 서부에서 인정을 받거나 뭐가 더 크게 다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독립된 법관이고 영장 판사도 원칙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법을 지키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왜 의심받을 짓을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법에 분명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으면 거기로 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서 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의심받을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원칙적 대응을 한다는 것이지
무슨 차이가 있어서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더 없으시면 대통령께서 어제 뭐 어떤 안건으로 가시게 된 거고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선에서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변호사 입장에서 의뢰인의 뜻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대통령의 뜻을 충분히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소송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 뵌 거고 거기서 나온 얘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전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 어떤 법률적 지식이나 판단에 대한 건 제 얘기지만 전반적인 얘기는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입장이 더 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현재 그 헷갈려서 다시 네. 말씀드리는데요. 그 공처가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는 경우에는 응한다는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있는데 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상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계획은 아직 뭐 없고요. 9일, 10일 집행은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이번에는 정식으로 선임계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체포영장 변호사 선임계를 공수처에 제출하고 오늘부터 논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네? 아니, 절차상으로 서로 잘 안 맞았는지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선임계를 제출하러 갔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뭐 최종 확정된 건 아니어서 지금 정식 선임계 낸 분들은 한 10여 명 되고요. 변호인단 뭐 배후에서 도와주는 분들 그리고 선임계 없이 도와주는 분들 전부 하면 30명가량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들 거기 기자분들은 마음대로 들어가시나요? 출입 절차가 필요한데 출입 절차가 밟아지질 않은 거죠. 누가 요청하냐면? 네. 네. 민원인 센터는 들어갔는데요. 민원인에서 방문증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방문증 발급. 네,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돌아왔을 뿐입니다. 전화 통화를 해달라고 시도를 했는데 뭐 그런 일체 이런 것들은 다 거부를 했고 뭐 저희는 직접 선임계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민원실에다가 맡겨놓고 가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영장제 집행이 나온다고 하면 정식 선임계를 거기서 제출하든지 해서 그 얘기를 할 부분이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는 형사 절차에서 선임을 하시는 것도 이해를 했는데 제출을 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가 형사 절차에서 제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수사
수사 권한 없는 기관에다 대고 선임계 내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는 입장이었지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의 어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태도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진행했던 겁니다. 그쪽도 좀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이 합쳐져서 했던 것인데 일단 1차적으로는 잘 안 됐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앞으로 계속 안 된다고 그렇게 단정할 건 아니고 뭐 추후에도 이런 갈등이나 무리한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또 그것이 대통령의 뜻입니다. 정말 불필요한 희생이나 피해가 생기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너무 춥지 않습니까? 뭐 무슨 무슨 경보라고 합니까? 네, 한파경보. 한파경보도 온다고 하는데 이 국민들이나 경찰 그 부분에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 감사인데요. 그 아까 공수처의 변호인 소명계 제출하러 가신 그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궁금하고 가서 이제 의견을 시도해보고 조율이 안 돼서 돌아오시기까지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10시쯤 갔다가 10시 반쯤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와이번 하고 나오는 그 영상이 있다라는 것도 좀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디에서요? 관저에서요? 네네. 그건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마이바흐 차량이 있었는지 그게 누가 탔는지 그건 알 수가 없고요. 지금 뭐 관저가 완전히 봉쇄되고 폐쇄된 게 아니니까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사전에 무슨 용무차 방문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경비나 이런 것이 엄중해서 평소보다는 까다롭겠지만 대통령이 직무는 정리되어 있지만 대통령은 아직 대통령이시니까요. 면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서 그 공조본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발부를 받아라고 했을 때 그것도 이제 공무처 저지로 잘 안 됐었는데 그거는 중앙에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압수수색 영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경찰에서 받지 않았었나요? 아, 법원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예. 네. 지금 수사기관의 문제보다는 관할 법원의 문제가 더좀 아, 어느 곳에 비중이 있는 게 아니라 병렬적으로 쭉 일련의 선상에 같이 있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은 그 형사소송법의 110조, 111조에 의해서 아마 집행이 안 됐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어떤 관할 법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3일이요? 3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 1월 3일? 예. 제가 대통령과 24시간 있는 게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까탈라서 말씀하신 여쭤하셨지만 일단 오는 화요일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출석을 안 하시는 분이 오늘 화요일이요? 네, 14일 날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기일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분명히 출석하실 것이고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는 어떤 진행 상황과 객관적인 어떤 상황들을 봐서 적정한 시기에 반드시 출석하실 것이고 그 횟수에도 꼭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